안녕하세요, 쿠라입니다. 오늘도 저번주와 마찬가지로 트랜스포머 무비 라인의 제품을 소개드릴까 합니다. 하스브로 트랜스포머 더 라스트 나이트 프리미엄 에디션 오로봇 하운드입니다. 그럼 리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하운드가 어떤 캐릭터냐면은 트랜스포머 세력 중에 오로봇에 해당되는 캐릭터이며 무기 전문가의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캐릭터입니다. 전작을 보신 분이라면 아시겠지만은 1부터 3까지 나왔던 아이언하이드의 포지션을 계승한 캐릭터라고 볼 수 있죠. 포장은 하운드가 정자세에서 발 앞꿈치를 수납한 상태로 포장이 되어 있었고, 무기 4종류와 그리고 무기를 연결할 연결 파츠 총 5개의 파츠가 따로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설명서는 저번에 소개한 제품들과 마찬가지로 옆으로 전개하는 식으로 된 설명서이고, 변형 포인트를 붉은색으로 처리가 되어 있네요. 그럼 박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는 내부가 보이는 브리스터 형식으로 되어 있는 박스이며 앞에는 하운드의 일러스트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측면, 뒷면, 21 스텝스, 이 트럭에서 하운드로 변형을 합니다. 또 라이센스 마크는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이쪽에 벤츠의 이름이 써져 있습니다. 또 이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벤츠의 마크가 그대로 있네요. 일단은 라이센스의 허락을 받은 것 같습니다. 또 측면에는 일러스트. 그럼 우선 하운드의 비클 모드 스타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클 모드는 보인 대로 트럭이며 벤츠의 유니목입니다. 이쪽에 일렬로 라이트가 있는 부분이 인상적이고, 또 이쪽에 범퍼 부분도 특징적이네요. 앞에 유리는 도색으로 되어 있고, 이쪽에 블랙 부분도 도색으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또 측면의 도어 부분을 보면은 디셉티콘 마크에 빗줄을 그은 킬마크가 있네요. 그리고 바퀴 부분에는 웨더링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퀴 모두는 굴러가며 지면에 굴려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나중에 변형할 때 소개드릴 부분이지만은 변형 관절로 바퀴가 좌우로 가동이 됩니다. 바깥 방향으로 가동이 될 뿐인데, 변형한 중에서 차량이 이런 식으로 가동되는 케이스는 드물기 때문에 굉장히 레어한 구조라 생각합니다. 뒷바퀴는 고정이에요. 자, 그러면 다음은 이 하운드의 비클 모드에서 다른 제품과 크기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쪽 전작 트랜스포머 4에 나왔었던 보이저 클래스의 하운드입니다. 전체적으로 눈에 띄는 거는 뭐 당연한 거지만 차종이 달라서 다르게 보이는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이번에 나온 하운드가 전작에 나온 하운드에 비해서 크기가 1.5배 정도 더 커 보이네요. 옆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전작 하운드가 바퀴가 6개인 데에 비해서 이번 하운드는 총 4개의 바퀴를 가지고 있네요. 기본적으로 바퀴가 많으면은 거대함을 표현하기 딱 좋은데, 이번에 바퀴가 4개인 하운드랑 비교했을 때는 크기가 작은 것도 있지만은 이렇게 모았을 때 스케일이 다른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차이가 좀 나네요. 계속해서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옵티머스. 이쪽에 옵티머스는 전에 리뷰했었던 옵티머스인데, 이 옵티머스랑 비교했을 때는 볼륨감 때문에 이번에 하운드가 약간 더 작은 인상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디럭스랑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전에 리뷰했었던 디셉티콘의 바리게이트입니다. 스케일적으로 봤을 때도 상당히 괜찮은 정도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하나 더 있는데, 다음은 이거 조만간 리뷰할 오로봇의 한로드입니다. 역시 차종이 다른데 이렇게 스케일별로 나열하니까 굉장히 보기가 좋네요. 자, 다음은 이 하운드의 무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기는 대형 라이플이 2개, 그리고 소형 라이플이 2개, 그리고 연결 파츠가 하나, 총 5개입니다. 소형 라이플은 양쪽 모두 같은 조형인데, 대형 라이플 같은 경우에는 좌우로 조형이 반전되어 있습니다. 연결 파츠가 있으니까 물론 무기들과 합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각각 조인트와 홈이 여러가지로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할 수 있긴 하지만은, 이번에는 설명서대로 조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성입니다. 이렇게 모양을 봤을 때 뭐라고 비유하면 될까? 스타크래프트의 미사일 터렛이 있잖아요. 그거랑 흡사한 모습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무기를 다는 거는 밑에 있는 이쪽의 조인트와 하운드 본체 이쪽 홈에 맞춰서 연결합니다. 무기를 달아주면은 이렇습니다. 비클 모드에 무기를 달 수 있습니다 라는 것보다는
이 무기가 있기에 이 하운드의 비클 모드가 성립되는 느낌이네요. 자, 다음은 모두가 기다리시던 이 하운드의 변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운드 트랜스폼! 이 하운드 저번에 리뷰했었던 바리게이트와 마찬가지로 무기를 단 상태에서도 변형이 가능한데 이번에도 무기를 단 상태에서 변형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비클 모드 천장 부분, 이쪽에 라이트처럼 보이는 몰드가 있는 부분이 파츠가 분할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이쪽에 홈과 핀을 분리해서 뒤로 가져와 줍니다. 그 다음 양 파츠를 반으로 분리하고 이렇게 분할선이 있는데 꺼내줍니다. 반대편도 마찬가지. 다음은 프론트 부분을 변형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전면부를 반으로 가른 뒤 보넷 부분을 힌지를 이용해 바깥으로 꺼내줍니다. 힌지는 이쪽에 위치하고 있는 건데 이쪽에 동그란 부분 보이시죠? 이쪽과 이쪽 중심으로 가동이 됩니다. 가져와주면은 앞에 있는 범퍼를 이쪽에 튀어나와 있는 부분에 걸려 있었는데 이거를 분리시켜 준 다음 뒤로 가져와줍니다. 뒤로 가져와주면은 딸깍하고 고정이 되네요. 자, 다음은 이쪽에 있는 바퀴 부분, 이거를 밑으로 가져와주는데 가져와주는 동시에 옆에 있는 바퀴를 파츠 중심에서 회전시켜서 밑으로 가져줍니다. 이 상태로 말이죠. 그 다음은 이쪽에 있는 팬더 부분, 이 부분도 파츠를 분리한 다음 이쪽 중심으로 가동하여서 다리 측면으로 가져줍니다. 그 다음 밑에 타이어를 보면은 분할선이 보이죠? 이쪽이 파츠가 분할이 되어 있는데 분할된 파츠가 무엇이냐면은 바로 하운드의 발의 앞꿈치입니다. 회전되는 바퀴인데 앞꿈치를 전개해서 발로 만드는 구조는 저도 생각 못했었는데 정말 굉장하네요. 이걸로 한쪽 다리의 완성.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우선 보넷 부분을 힌지를 이용해서 뒤로 가져준 다음 범퍼 부분을 뒤로, 그 다음 바퀴를 밑으로 내려주고 팬더 부분을 가동시켜서 측면으로 가져줍니다. 그리고 바퀴를 분할시켜서 발 앞꿈치로 가져줍니다. 이걸로 양쪽 다리의 완성. 자, 다음은 상체를 변형시켜 보도록 할게요. 우선 뒷바퀴와 팬더 부분을 변형시켜 보도록 할게요. 팬더 부분은 이쪽 보이실까요? 연결되어 있는 핀이 있는데 이거를 비껴서 팬더 부분을 회전시켜 가동시켜 줍니다. 그 다음 바퀴가 힌지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것도 가동시켜서 뒤로 가져줍니다. 가동시킬 때 팬더와 연결되어 있던 핀이 간섭되는데 이거를 잘 비껴서 가져가 주세요. 반대편도 마찬가지. 핀을 분리하고 팬더를 위로 가동시킨 다음 바퀴를 뒤로 가동시켜줍니다. 자, 다음은 차량의 측면 부분이었던 이 파츠. 이 파츠를 그대로 본체에 밀착시킵니다. 밀착시키면 고정이 딱 되거든요. 쉽게 떨어지거나 하진 않아요. 가져와주면은 이쪽이 어깨고 또 이쪽에 팔뚝, 팔꿈치, 그리고 이쪽에 손이 수납되어 있고 전개된 이 파츠를 접어주면은 팔의 완성입니다. 아, 잠깐 아직 완성이 아니네요. 팔뚝 바로 옆에 회전이 되는 탄장이 있는데 이거를 회전시켜서 이 위치로 가져와야지 정위치예요. 반대편도 마찬가지. 차량의 측면 부분을 본체에 밀착시킨 다음 팔의 파츠인 어깨와 팔꿈치와 팔뚝, 이걸 의식하면서 가동시켜줍니다. 그리고 이쪽에 탄창이 여러 개 있는 부분 안에 손이 수납되어 있는데 이걸 전개시켜주고 파츠를 접어 줍니다. 탄창을 측면으로 가져와 주면은 양 팔의 완성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과정인데 하운드 본체 상체 바로 밑에 네모난 기둥이 있는데 보이시죠? 이 부분을 그대로 슬라이드 해줍니다. 슬라이드 하면 연동돼서 머리가 위로 전개가 되죠. 또 뒤에 나와있는
차량 후면에 있는 범퍼를 뒤로 가동시켜줍니다. 완성! 하운드 로봇 모드입니다. 그럼 우선 로봇 모드의 스타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체의 클로즈업 입니다. 이야, 변형 굉장했는데 여러분 어떠셨나요? 감탄할 만한 부분이 굉장히 많았는데 일단 몇 군데 꼽아보자면은 다리 변형이 일어나요. 보넷을 뒤로 꺼낸 다음 바퀴를 밑으로 가해서 바퀴를 설마 분해를 해서 발 앞꿈치로 하는 구조는 정말 생각도 못했어요. 게다가 바퀴 이기에 굴러가고 또 변형 관절을 이용해서 좌우 가동도 된다는 점에서 포인트가 굉장히 높네요. 하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을 꼽자면은 바퀴를 그대로 변형한 구조는 정말 굉장했는데 그 뒤에 발이 닿는 면적이 없다 보니까 중심이 들어가는 하운드의 구조상 발 뒤꿈치가 없는 거는 중심 잡기가 꽤나 힘들 것 같습니다. 또 그 외라면은 이쪽에 슬라이드 하는 부분이 일어나요. 이 부분이 자세히 보시면 수평이 아니라 약간 경사가 져 있거든요. 본래라면 본체가 약간 앞으로 나와 있는데 슬라이드에서 약간 뒤로 보냄으로써 좀 더 스타일이 보기 좋아졌습니다. 변형 스텝수를 줄이고 비클 모드와 로봇 모드의 프로포션을 생각한 이 부분은 굉장히 감탄하게 되네요. 다음으론 디자인적으로 관해서 이야기해보자면은 특징적으로는 각진 비클 모드에서 이런 곡선이 많이 들어간 로봇으로 변형이 되는 점일까요? 특히 복부 부분의 아머와 또 스커트 부분이라든지 팔 부분, 이러한 부분들이 로봇의 인상에 꽤나 많이 작용된 것 같습니다. 또 이쪽에 부분적으로 나와있는 디테일들이 굉장히 훌륭한데 중간중간에 수류탄이라든지 무장들이 꼼꼼하게 잘 표현이 되어 있고 팔에 달려있는 탄창, 무엇보다도 이쪽이겠네요. 머리 부분, 이쪽에 수염 같아 보이는, 수염이라 해야겠죠? 이런 수염 같은 부분의 조형이 굉장히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머리 하니까 이쪽 하운드의 투구에는 한 가지 기믹이 있는데 그거는 이렇게 헬멧이 분리가 됩니다. 연결 방법은 머리 위에 있는 홈과 헬멧 내부에 있는 핀과 연결시킨 건데 헬멧을 분리했을 때는 이렇습니다. 종종 하운드는 헬멧을 벗는 씬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어는 굉장히 반갑네요. 다음으로는 무장인데 변형할 때 그대로 달아서 변형한 부분이 굉장히 훌륭했습니다만 여기서 바로 무장으로서 활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대로 가동시켜 앞으로 가져와주면은 이런 느낌입니다. 또 이것뿐만이 아니라 각각 무기의 조인트 모두 손의 그립에 맞는 5mm 조인트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들려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무기의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서 높이 평가하겠지만은 한 가지 아쉬운 걸 꼽으면 이거겠네요. 이쪽에 거대한 게틀링 건, 이 게틀링은 극중에서도 활약한 무기인데 왕구에서는 이 무기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점이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관절 부분 바로 뒤에 이쪽에 3mm 구멍이 있는데 이쪽을 이용해서 디스플레이 스탠드에 연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다음은 하운드가 로봇 모드 상태에서 다른 제품과 크기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아까 꺼냈었던 이쪽에 트랜스포머 무비 4 버전의 하운드입니다. 로봇 모드 상태에서도 꽤나 많이 차이점이 느껴지네요. 디자인적으로 공통되는 부분이 조금 더 보이긴 하지만은 전체적인 비율이나 신경쓴 디테일의 방향성이 조금씩 차이가 보입니다. 크기 자체는 머리끝을 생각해보자면 둘 다 같은 크기입니다. 다만 비율 때문에 조금 이질감이 드네요. 뭐라고 해야 될까, 만화로 비유해보자면 이쪽이 블리치 같은 느낌이라면 이쪽은 원피스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물론 디테일 같은 면에서도 이번 하운드가 좀 더 높이 저는 평가하고 싶긴 하지만은 비율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그러합니다. 이쪽의 하운드 같은 경우에는 팔등신의 조금 모델 체형 같은 느낌이라고 하자면은 이쪽의 하운드는 5등신의 캐릭터의 매력으로서 잘 표현된 느낌입니다. 다음은 이쪽과 비교해보도록 할게요. 보이저 클래스의 옵티머스입니다. 같은 보이저 스케일의 사이즈긴 하지만은 옵티머스가 머리 하나 정도 더 큽니다. 자, 다음은 디럭스 클래스랑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럭스 클래스의 한로드랑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역시 디럭스 클래스다 보니까 작지만은 전체적인 스케일은 잘 맞는 것 같네요. 역시 트랜스포머는 하나만 뒀을 때보단 여러 개를 뒀을 때 그때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 하운드의 가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머리를 보자면은 머리는 볼 조인트로 가동이 잘 되긴 하지만은
파츠가 걸리는 부분이 꽤나 많아서 어느정도 제한이 되네요. 어깨는 옆으로는 여기까지. 회전도 가능하긴 한데 뒤에 있는 파츠가 걸리기 때문에 어느정도 제한이 있습니다. 팔꿈치는 이중관절로 여기까지 가동이 되고 팔뚝에 회전축이 있어서 회전이 됩니다. 손목은 회전이 가능합니다. 회전이 가능하긴 한데 이게 수평이 아니라 약간 각도가 져 있네요. 허리는 회전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고관절인데 이쪽에 스커트 부분이 가동이 되는데 가동시킨 다음 앞으로는 여기까지, 뒤로는 파츠가 걸리기 때문에 여기까지밖에 가동이 되지 않습니다. 옆으로는 최대 여기까지, 고관절 바로 밑에서 회전축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릎은 이쪽이 나사 부분 중심으로 최대 90도까지는 안 가더라도 이 정도까지 가동이 되네요. 발은 바퀴이다 보니까 좌우 회전이 가능하고 각도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앞꿈치 같은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멈추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용하면은 포즈 잡는데 유용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가동을 살려서 하운드의 포징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스브로 트랜스포머 The Last Night 프리미엄 에디션 하운드의 리뷰였습니다. 이번 하운드는 개인적으로 정말 마음에 든 제품 중에 하나였는데 특히 어느 부분이 마음에 들었냐면은 변형의 의외성이라던가 캐릭터로서 부각되는 포인트들을 잘 살렸다는 점이라던가 또 무기를 달고 변형할 수 있는 부분, 이 부분은 사람 따라 다르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단 상태에서 변형할 수 있는 부분은 굉장히 포인트가 높아서 만족감이 높았습니다. 다만 무기 같은 경우는 이쪽에 게틀링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이 좀 아쉬웠긴 하지만요. 이번 리뷰가 마음에 드신 분 채널 등록과 코멘트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멘트는 어떤 거라도 상관없습니다. 이 하운드 컨셉 아트 봤을 때는 적십자 마크가 이곳저곳 붙어 있었는데 실제 디자인이나 완구에서는 약간 다르네? 라던가 최근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에는 인간적인 부분을 많이 추가하네? 라던가 전작의 하운드 같은 경우에 로봇 모드나 비클 모드 상태로 같이 두기에는 이질감이 들어서 좀 그렇네? 라거나 어떤 거라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의 코멘트를 기다리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리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라였습니다.